갑자기 무용실 밖에서 종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학원 현관문에 사람이 출입하면은 울리는 그 종소리가 있거든요. 이 새벽에 학원을 방문할 사람이 없잖아. 팔랑팔랑 이 소리가 들리는 거야. 누가 들어왔다는 거잖아. 그러자. 제가 이제 연영과 학원을 다녔는데 이제 그 우리 학원 원장님이 서울에서 이 10평짜리 단칸방과 비슷한 집을 구해서 거기서 소규모 연기학원을 열었어. 이제 거기가 엄청 작아가지고 무용실이랑 보컬실이랑 합쳐져 있고 심지어 거기서 연기도 해야 돼. 그냥 방이 한 개야. 그래서 이제 그 방 한 개짜리에다가 전신 거울을 싹 다 붙여놓은 거야. 왜냐면 이제 거기서 연기도 해야 되고 무용도 해야 되니까. 원장 선생님 또 돈도 없으니까 거기서 생활을 하시면서 맨날 잠을 주무시는데 어느 날부터 잠이 들라고 하면은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이게 소름 돋는 거는 제가 말했잖아요. 무용실이기도 하고 보컬실 겸용이었다고. 보컬실이면은 방음판 같은 거를 방에다 이렇게 싹 다 붙여놔요. 그러니까 외부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구조야. 그 방 안에 잠들 때마다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럼 어디 있는 거야? 그 방 안에 누군가가 있다는 거잖아. 선생님이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잠에서 여러 번 깨셨대. 그게 이제 한 1년 정도 반복이 됐대요. 이게 사람인 적응의 동물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애기 울음소리가 이제 적응이 된 거야. 이제 무섭지가 않았대. 그래서 이제 어느 지경까지 왔냐면은 그 귀신한테 말을 걸기 시작한 거야.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면은 왔니?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막 했대요. 말동무 마냥 그냥 혼자서 독백하신 거지. 어느 날 선생님이 문득 눈을 뜨고 싶었대.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눈을 이렇게 살며시 딱 떴는데 전신 거울이 바로 앞에 딱 있었다고 했잖아요. 전신 거울을 보니까 비춰진 나의 모습이 보이고 피아노 의자 밑에 꼬마 아이가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 모습을 실제로 보셨대. 그 원장쌤이 너무 놀란 나머지 문을 백칵 열고 그 자리에서 뛰쳐나갔대. 그러고 나서 신기한 게 다음날 학원 문을 다시 오픈을 했는데 수강생들이 등록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전까지는 선생님도 적자고 수강생이 없어가지고 손가락만 빠시면서 그 학원에서 지냈던 거야. 근데 이제 그 귀신을 실제로 마주하고 난 후로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께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 귀신이 나를 도와주는 거구나. 사실 기독교인 입장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원장님은 그렇게 믿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때부터 수강생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학원 규모가 커졌어. 원래 서울에서 10평짜리 단칸방에서 시작한 연기학원이 경기도권으로 이사를 오면서 규모가 엄청 커졌어요. 거의 층 한 개를 쓸 정도인 그런 학원으로 규모가 커진 거야. 이제 문제는 그 귀신이 서울에서 발견됐었는데 경기도까지 선생님을 따라왔나봐. 선생님은 그 이후로 귀신을 못 봤다고는 하지만은 경기도권에 있는 학원에 다니던 학생들이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 학생들이 증언하는 귀신의 형태가 소름 돋을 정도로 원장쌤이 본 귀신이랑 동일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원장쌤도 그 이야기에 흥미가 생긴 거지. 원장쌤이 학생 한 명을 자꾸 물어봤어요. 이제 그래서 그 학생이 쌤을 데리고 썰을 풀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무용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무용실 창문 있죠. 옛날에 막 선생님들 지나다니면 이렇게 얼굴만 둥둥둥 떠다니는 요 이제 창문에 사람 형태가 한 명이 쑥 지나갔대요. 근데 그때 시간대가 새벽 시간대야. 사람들은 다 퇴근하고 학생들은 다 집에 가 있을 시간인데 연습을 더 하고 싶어서 새벽까지 남아서 연습을 하고 있었던 거야. 아무도 없는 시간대인데 그 창문에 뭔가가 쑥 검은색 형태가 싹 지나가는 거야. 누구세요? 하고 문을 딱 벌컥 열었는데 아무도 없어. 그래서 그 학생이 무서워가지고 집에 가야겠다 하고 탈의실 불을 탁 켰어요. 벽면에 거울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거울에 조그마한 애기가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학생을 이렇게 똑똑히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걸 원장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원장쌤이 목격했던 거랑 비슷해. 원장쌤도 거울로 애기 귀신을 봤고 그 학생도 거울로 그 귀신을 봤고 원장쌤이 이야기를 먼저 학생들한테 해준 게 아니야. 학생들은 모르고 있다가 그냥 직접 본인이 경험한 거를 얘기한 건데 우연의 일치로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거는 이런 비슷한 류의 귀신을 봤다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 근데 이 학생들이 실기시험을 보러 갔어. 단 한 큐에 원하는 대학에 다 붙는 거야. 그 애기 귀신들을 본 학생들만 서울예대, 한예종, 내가 가고 싶었던 워너비 학교를 다 붙어버리는 거야. 그런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해. 귀신을 보면은 학교에 붙는다. 귀신을 봤다고 놀라지 말고 축하를 해줘야 된다.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미신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돌기 시작을 하는 거야.
우리 학원이 좀 역사가 깊어요. 몇 년이 지나고 이제 내가 등록을 했을 때도 그런 소문이 돌았었어. 나를 알려주던 선생님, 담당 선생님께서도 그 학원 학생이셨는데 귀신을 보고 원하는 대학교에 붙어가지고 졸업하고 학원으로 돌아오셔서 내 담당 선생님이 되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우리 기수들도 학원에 귀신이 있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어가지고 알고는 있었어. 근데 실제로 우리 기수들은 아직까지 귀신 본 애들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실긴 날이 다가와. 한두 명씩 귀신을 목격하기 시작한 거야. 기수 중에 여자애 한 명이 있었어요. 걔가 또 열정이 넘치는 애여가지고 새벽 내내 이제 연습을 하다가 창문 쪽에 사람 형태가 싹 지나가서 나가보니까 귀신이 있었다. 여자애는 엄청 무서워하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그 여자애도 수시 1차에 원하는 학교에 붙어가지고 대학교를 가버린 거야. 이쯤 되면은 학생들이 서로 귀신을 보고 싶어해. 이제서 내 기수 애들도 다 귀신을 보고 싶어가지고 새벽 내내 집에 안 가고 열심히 연습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웃긴 게 연기 연습하고 막 그러려면은 이제 막 그냥 각자 방에 이렇게 들어가서 연습하면 되잖아. 근데 서로 이제 귀신 보고 싶으니까 한 명은 막 갑자기 막 화장실 똥칸 들어가서 연기 연습을 해. 왜 거기 아무도 없잖아 이제. 누구는 옥상에 혼자 올라가서 막 거기서 연기 연습을 해. 아 줄리엣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고, 또 이제 무용실은 인기 핫스팟이 핫스팟. 왜 거기서 귀신을 많이 봤다고 하니까 서로 막 나 무용실에서 연습할 거라고 막 존나 다투는 지경까지 온 거야. 근데 나는 그런 거 또 안 믿었어. 그런 거 다 미신이고 그냥 제가 열심히 해서 간 거지 귀신을 봐서 간 게 아니다. 나는 부정을 했어요. 칼퇴근하고 집 가서 꿀잠 자고 롤하고 막 그랬었지. 아무튼 이제 몇 달 정도 지나니까 애들이 다 같이 있어서 그런지 귀신을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슬슬 새벽 연습을 그만두기 시작해. 근데 이제 그때쯤에 내가 연기 이제 수업을 듣다가 발연기를 해버려가지고 선생님한테 한번 깨졌었어. 선생님이 이제 그때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니 준영아 왜 이렇게 열정이 없냐? 다른 애들은 남아서 막 새벽 연습하고 그러는데 너는 그냥 학원 시간 땡 하면 그냥 집 가가지고 맨날 쳐 자고, 너 오늘부터 남아서 새벽 연습해! 나한테 못을 박아버린 거야 쌤이. 걔네들은 귀신 보고 싶어서 이씨 그렇게 남아서 이제 연습하고 있었던 건데 걔네들은 올려치기 당하고 나만 내려치기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나는 귀신 안 믿는데 씨 무섭잖아. 그래서 난 새벽 연습 너무 싫었어. 하기가 싫었는데 한편은 또 그렇게 생각을 했지. 지금 귀신 보겠다고 새벽에 남아있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나 혼자 안 남아있어도 되니까 괜찮겠지? 할만하겠다 이 생각을 했어. 학원 시간이 끝나고 새벽 연습 시간이 왔어요. 근데 이제 웃긴 게 내가 말했잖아. 애들이 이제 귀신을 못 봐서 한 명, 두 명씩 집에 가기 시작했다고. 내가 이제 새벽에 남는 날 애들이 이제 다 포기하고 집에 가버린 거야 이제. 나 혼자 남아버린 거지. 그래서 내가 실제로 그 정시 보기 전에 새벽에 혼자 남아서 4시까지 연습을 했어요. 무용실에서 무용 연습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자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겪은 실화썰입니다. 갑자기 무용실 밖에서 딸랑딸랑 종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학원 현관문에 사람이 출입하면은 울리는 그 종소리가 있거든요. 이 새벽에 학원을 방문할 사람이 없잖아. 딸랑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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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들리는 거야. 누가 들어왔다는 거잖아. 내가 너무 무서운 거야. 무용실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어. 불 꺼져 있는 복도가 보이고 아무도 없어. 인기척도 느껴지지가 않아. 여러분들 그거 알죠? 집에 혼자 있을 때 무서울 때 하는 그 방법 뭔지 아시죠? 누구야! 막 괜히 막 센 척하잖아. 지금 나오면 봐줄게. 만약에 지금 안 나온다면은 넌 아주 큰 코를 다치게 될 거야. 그랬단 말이야. 문 열고 아무도 대답을 안 해.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뭔가에 홀린 듯이 종소리가 나니까 호다닥 존나 달려갔어요. 입구 쪽으로. 입구 쪽으로 갔는데 종이 이렇게 약간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고 그 문 사이로 저 밖에 비상계단 쪽 그 문을 누가 열고 싹 들어가는 걸 내가 봤어. 내가 그걸 똑똑히 봤거든요. 내가 여기서 그걸 보고 솔직히 그냥 집에 가는 게 정배야. 나도 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어. 갑자기 진짜 뭔가에 홀린 듯이 꼭 잡는다. 돈줄을 내줘야겠다 하고 내가 코닥 달려나가서 비상계단으로 벌컥 열었어요. 비상계단이 불이 다 꺼져 있어. 근데 이제 사람이 들어갔으면은 계단 내려가면서 이런 소리가 이런 소리가 막 들려야 되잖아. 이런 소리도 안 들리고 불이 다 꺼져 있어. 발자국 소리도 안 들리고 불도 안 켜져 있고 뭐지? 생각을 하고 위를 이렇게 싹 쳐다봤어요. 이게 설명하기가 어려운데요. 우리 학원에 5층이었고 6층이 옥상이었거든요. 이렇게 반칸짜리 계단이 있고 여기서 한번 꺾은 다음에 또 이렇게 반칸짜리 계단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옥상 있잖아. 이 반층 계단 쪽에 큰 창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큰 창문 쪽에 옥상 입구랑 비상 출입문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었거든요. EXIT 있잖아. 그 초록색 빛나는 그게 붙여져 있어서 이게 잘 비쳤단 말이야. 그 아래가. 나 진짜 너무 소름 돋는데 그때 아직도 기억나. 고개를 들어서 그 큰 창문을 이렇게 싹 봤는데 비춰진 그 비상 출입구 그 등 아래에 어떤 사람이 이러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실루엣이 누가 봐도 사람이었어. 이거 보이시죠? 요 창이 좀 컸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창이. 이 창에 이 윗부분이 비친 거야. 정신이 팍 들어가지고 소리를 빽 지르면서 와 하고 계단 밑으로 와다다다다다 하고 존나 도망갔단 말이야. 이게 1층까지 도망쳤어. 거기는 비교적 밝아. 핸드폰 꺼낸 다음 친한 형들한테 막 싹 다
나 귀신 봐가지고 저 다시 학원에 못 올라가요. 저 좀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보냈어. 그러니까 이제 막 새벽에 안 자고 있던 형들이 무슨 일이야 준영아 이러면서 막 날 찾으러 왔단 말이야.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해줬지. 나는 진짜 무서워서 이야기를 한 건데 제가 뭐라 했어요. 우리 학원에서 귀신을 보면은 축하해주는 문화가 있었다고 했잖아. 이야 축하한다 이러는 거야 갑자기 나한테. 우리 준영이가 드디어 대학을 가겠네. 그래서 암튼 간에 그날 집으로 갔어요. 그러자. 나는 이제 그런 건 안 믿는데 전례상 대학에 안 간 사람이 없다니까 귀신 본 사람 중에. 나도 가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칼같이 떨어졌어. 내가 첫 번째야. 그냥 바로 광탈해버렸어. 나 이후로 그 귀신 이야기는 없어졌어요 우리 학원에서 이제. 내가 처음으로 그 귀신 공포 이야기를 그냥 깨버렸어. 그리고 나서 이게 뭔가 좀 찜찜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또 목사님이잖아. 엄마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 근데 이제 우리 엄마가 이야기해 주신 게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약간 기독교 관점일 수도 있어요. 귀신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야. 기독교 관점에서 봐도 귀신은 있어요. 그리고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귀신들도 능력을 쓴다? 가끔 가다가 막 사람을 괴롭히거나 막 그런 게 있잖아. 불가능한 게 아니야. 우리 엄마가 말하기를 귀신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데 준영이 너는 모태신앙이잖아. 너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자랐잖아. 귀신이 좋아하겠냐 안 좋아하겠냐. 그래서 애초에 이제 그 귀신은 그냥 기독교인인 너를 보고 도망간 거고 목사님 아들이니까. 내가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었어. 아니 그러면은 그냥 귀신한테 도움 받는 게 개이득 아니에요? 철딱선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을 했지. 근데 우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 귀신한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끝이 안 좋다.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게 옛날부터 유명하잖아. 귀신한테 뭔가 대가를 받을 때 귀신이 그냥 도와줘요? 아니잖아. 뭔가 대가를 바라잖아요. 악마랑 계약할 때도 그렇잖아. 내가 너 부귀영화 누리게 해줄게. 너의 수명 절반을 나한테 넘겨. 이런 클리셰가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귀신들은 뭔가를 담보로다가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겪었던 귀신본 썰이었습니다.